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4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유주가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가 또 빠지는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실망감 속에 6% 정도 급락하면서 전기차주의 동반 약세를 이끌었죠. 네, 오늘 우리 전기차 쪽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개별로 IRA 모멘텀을 받아가게 될지 테슬라의 흔들림에 영향을 받게 될지 오늘 장중 흐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국내장이 어땠는지 복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은 최근에 한동안 익숙했던 그 구도가 또다시 재현됐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함께 가던 흐름을 다시 멈추고 이번에는 또 2차 전지만의 상승이 나타났죠. 최근에 계속 그렇습니다. 경기 우려가 있으면 2차 전지가 치고 나가고 경기 우려가 살짝 꺾이면 반도체가 치고 나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자, 어제 시장의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반반이었죠. 호재성 이슈로는 PC 물가가 예상을 하회하며 인플레 우려감이 줄었다라는 거였고요. IRA 불확실성이 완화됐죠. 하지만 급작스럽게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슈가 들려오면서 오히려 이것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더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 1조 원 이상 강하게 흘러나왔고요. G2 국가 마이크론을 촉발해서 마이크론으로부터 촉발된 G2 국가의 반도체 갈등도 시장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 속에 2차 전지는 강세였죠. IRA 모멘텀 받아가며 폐배터리, 리튬,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충전 관련해서 구리도 쓰임이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 속에 강세였고요. 재룡전기도 상승이었습니다. 정유, 철강도 올랐죠. 이들은 대표적으로 인플레 구간에서 좀 더 탄력을 받는 섹터들이 강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도체 쪽은 또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 경기 우려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실적에 대한 우려와 투자 지연에 대한 이슈 등이 화제가 되면서 주가 떨어졌고요. 인터넷주도 하락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딱 보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어제는 다시 인플레이션 이슈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죠. 원달러 환율이 급등이 나왔어요. 장중에는 20원 이상 뛰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시장의 불안감 속에서 달러가 강세를 띈 영향도 있을 거고요. 중국에서 국가에서 낸 제조업 PMI는 괜찮았는데 민간 기준 차이신 제조업 PMI가 예상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위안화 약세를 촉발했고요. 원화가 위안화와 동조화 흐름을 보이면서 원화 약세에 조금 더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제장은 그저 IRA로 인한 2차 전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IRA 관련해서 세부 법안 내용 어제 자세히 전해드렸었죠. 생각할 것은 하나였습니다. 과거는 석유로 싸웠다면 이번엔 광물 전쟁이다. 그 가운데 폐배터리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 광물을 가지고 오는 국가는 다변화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포스코 그룹주의 역할이 조금 도드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미국이 이 정도 의지를 보여주는데 미국으로의 투자를 모두 다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는 거였죠. 어제장에서 일부 자동차 부품주와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 장비, 포스코 그룹주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IRA가 갖고 있는 흐름에 여러 종목들이 조금 편승하고 있죠. 어찌됐건 광물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슈 속에 리튬주 보시죠. 코스모학 상한가, EV 첨단 소재 상한가, 하이드로 리튬 24% 급등, 광무, 미래나노텍 모두 올랐고요. 이런 광물을 캐내는 쪽에 폐배터리 쪽도 전원 다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는 장초 대비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소재 쪽은 플러스 이슈였기 때문에
때문에 상승을 이어나갔고요. 자, 전액과 분리막은 부품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투자를 가속화할 것이고 그 가운데 미국에서 스토리를 갖고 있거나 뭐 혹은 생산 기지를 설립할 예정인 업체들이 주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엔캠 18% 급등 나왔고요. 동아기업, WCP, SK아이테크, 분리막 업체들도 모처럼 강한 시세를 보여줬네요. 자, 어찌됐건 미국으로 생산 설비를 늘려갈 것이라면 장비주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살폈었는데요. PNT나 CIS, G이텍 등의 종목들 올랐습니다. PNT나 G이텍은 뭐 배터리 셀 3사 모두에게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조금 더 부각됐던 어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재룡전기 살짝 특징주로 소개를 해드렸었죠. 3월 16일에 방송했던 재룡이 나르샤, 그때 당시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면서 미국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일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3월 16일 방송 바로 전날 미국의 주상 변압기 공급 계약을 재룡전기가 체결을 했는데 그때 매출 대비 40% 넘는 규모입니다 라고 살폈었죠.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 2월에 내놨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신재생으로 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변압기, 송배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것을 광산 옆에서 청바지를 파는 기업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재룡전기가 어제 13% 급등이 나왔습니다. 효성중공업 등의 종목들도 변압기 모멘텀을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은 굉장히 놀라웠죠. 거의 17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변압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 변압기 수출이 늘어난다면 재룡전기는 추가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시간이 허락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짤막하게라도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구리요. 우리가 일단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리를 채굴했던 건 아닙니다. 5,000년 동안 7억 톤 정도의 구리를 채굴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2년 동안 우리가 5,000년 동안 채굴했던 만큼 7억 톤을 채굴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인지는 아시겠죠? 바로 신재생입니다. 신재생 모멘텀들은 결국에는 엄청나게 구리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 구리에 대해서 느리게라도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제장에서 구리 관련주들이 난리였죠. 이구산업 상한가였고요. 대창 16%, 풍산, 세원 등의 종목들 올라섰습니다. 추가된 소식은 이게 있습니다. 3월 달에 UBS 측에서 전기차 충전에 구리가 기회를 가질 것이다. 한 80조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골드만삭스는 4월에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2030년까지 구리는 지금보다 54%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구리 가격이 좋은 흐름을 작년 말경부터 보여줬죠. 그런데 지난주부터 고점 기록 후 조금씩 내려오는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처럼 경기 침체 이슈가 조금 부각될 때는 하락을 하죠. 구리 선물 밤사이에 1%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어제 이익 부분을 반납하게 될지 그렇다면 추후에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고민 한번 해보실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내용, 느닷없이 오펙 플러스 측에서 감산 결정을 내렸었죠. 그래서 어제 이것이 인플레를 촉진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은행권 사태까지 또 불거질 가능성, 여지가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WTI 추이가 중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밤 사이에 결국에는 6% 이상 뛰면서 배럴당 80달러 선을 다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유가가 시장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펙 플러스의 이런 결정은 전략 비축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비상사태일 경우에 원유를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비상 상황에서 풀기 위해서 쌓아두는 게 바로 전략 비축유죠. 사실 미국은 그동안 꽤 높은 전략 비축유를 갖고 있었었는데 2021년 9월부터 해서 그것을 모두 다 풀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였죠. 러시아도 제재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략 비추기를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략 비추기가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래서 시장에선 기대를 했죠. 이거 올해 재매입할 것이다라고요. 그런데 지난달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우리 전략 비추기 보충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더 방출할 거야라고 말했죠. 이게 바로 사우디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 전략 비추기를 사들여 줘야지만 유가 방어가 될 텐데 그들이 계속 전략 비추기를 풀어서 유가를 낮추니까 당연히 산유국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펙 플러스 측에서는 우리 감산할 거야, 자발적 대응이야 라면서 조금의 반응을 보여낸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갈 거야 라는 시각 등이 많이 나옵니다. 뭐 100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헤지펀드 거물로 꼽히는 레온 쿠퍼맨은 지금 에너지주 포트에서 20% 나는 투자하고 있어. 왜냐하면 에너지 수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에너지주 관심을 가져야 될지 궁금해요. 일단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 쪽에 소외받았던 움직임은 있었거든요. 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 이슈들 속에 불안감이 여기저기서 또 부각이 되네요. 캐런 다이넌, 하버드 교수인데 차기 연준 부의장이 될 거야 라는 시장에 썰이 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또 경고를 했어요. 은행 대출이 테일 리스크, 잠재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2021년에 한 6% 가까이 성장했던 미국 성장률 1.3%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2번 정도 25bp 올려야 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받고 더 불렀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는요. 거기서 한 번 더 올려야 되는 수치까지 언급을 했죠. 시장이 은행 사태에 집중하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인플레 잡는 게 더 먼저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라는 코멘트까지 내놨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JP모건 측에서는 자, 우리가 지난 연말에 그랬지 1분기까지 강세 간다고 근데 지금부터는 주식 비중 줄여 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괜히 불안해지네요. 자, 뉴욕장 흐름 보시죠. 다우와 S&P 500은 올랐고요. 나스닥은 소폭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발표된 데이터 좀 보시면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3년 만에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수출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데이터인데 제조업 쪽이 조금 부진했다라는 거고 세부 내용으로 봐도 물가나 신규 주문자 수, 고용자 수 모두 다 떨어졌다라는 점 확인이 됩니다. 침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달러와 국채금리가 하락 전환했고요. 그나마 그 이슈로 인해서 빅테크 종목들이 낙폭을 장후반에 줄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유가는 6% 이상 뛰었고요. 사우디 심기를 건드린 미국, 이 전략 비추기 내용도 있지만 얼마 전에 알래스카 유정 개발을 승인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다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경기 방어주들이 강세를 기록했어요. 보실까요? 경기 방어 섹터라고 하면요. 대표적으로는 애플 꼽을 수 있겠죠.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마저 무너진다면 정말 다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좋지 않을 때 대안처로 많이 여겨집니다. 웨드부시에서 애플 앞으로 아시아권 수요가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꺼내놓으면서 목표가를 올린 영향이고요. 할인 유통, 달러 제네랄, 달러트리 혹은 아울렛 관련한 종목들 상대적인 방어 섹터로 여겨지는 쪽에서 강세 나왔고요. 방산 쪽에서 상승 흐름, 또 헬스케어도 방어적인 섹터입니다. 가격 전가력이 있는 쪽에서만 버틸 수 있다, 이런 맥락이 나타난 거죠. 자, 반도체 내렸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그나마 엔비디아와 인텔 정도는 선전했고요. 나머지는 하락권에 들어갔고 테슬라가 많이 내렸죠. 6% 이상 떨어졌는데 리비안, 루시드, 퀀텀스케이프, 블링크 차징까지 충전주까지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주도 떨어졌죠. 저쪽에 쨍한 초록을 기록하고 있는 건 에너지 쪽, 유가 급등이 나오니 당연히 에너지 쪽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태양광이 하락한 건 퍼스트 솔라, 플러그 파워에 모건 스탠리가 투자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수소와 태양광 종목들의 변동이 조금 눈에 띄었네요. 산업 뉴스 갑니다.
LG 디스플레이 관련한 이슈는 조금 죽었습니다만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한 모멘텀은 계속 나오네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IT용 OLED 4조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죠. 그쪽 매출향이 꽤 많은 게 HB 테크놀로지다 보니까 가장 앞단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어에서 AI 반도체 시장 급성장 얘기 꺼내놨는데 시장 분위기가 뭐 반도체 쪽에 지금 어제 오늘 우호적인 건 아니다 보니까 시세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2조 교환사채 발행 소식을 내놓으면서 시간외에서 하락했고요. 2차 전지 뉴스가 또 추가됐습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 우회 수출을 했다라는 이유로 우리 한국의 알루미늄 박 업체들에 대해서 규제, 관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해당받는 업체들이고요. 이들이 만약에 관세 받게 된다면 상대적 수혜는 안 받는 쪽에서 찾아야겠죠. 조일 알미늄 정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실리콘 응급제 투자한다라고 해서 관련주들 강세 예상이 되는데 시장 분위기가 어떨지 잘 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산업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제 섹터로 들어가 본다면 조선주가 될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좀 올해 들어서 유난히 집착하고 있는 섹터가 조선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해요. 네, 2월에만 3차례, 3월에 1차례, 그리고 4월 들어서 또 조선주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어제 시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 오랜만에 또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2월 8일, 12일, 14일, 3월 3일 이렇게 브리핑 4차례 했었죠. 대우조선해양이 어제 3% 이상 올랐습니다. 이 유럽연합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한화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이제 인수 작업이 좀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어제 이 소식 나오면서 그래도 조선주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오펙 플러스에서 다음 달부터 대규모 감산을 하겠다, 추가 감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여기서 10달러 정도 더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통상적으로 어찌됐든 이 국제유가의 강세는 정유주뿐만 아니라 조선주에게도 호재가 되기 때문에 어제 조선주가 힘을 받아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어땠을까요? 이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들어서 36% 올랐고요. 한국조선해양 11%, 삼성중공업은 54%가량 올라가면서 그래도 올해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조선 빅3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각각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 하락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주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3가지였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연초부터 고가의 대형 수주를 싹쓸이했고 이 고가의 수주 선박들의 인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LNG선 같이 고부가 가치선 수주 전략이 될 텐데요. 잘 팔리는 비싼 배를 더 많이 팔겠다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인 건 바로 이거였죠. K조선이 달라졌어요 라면서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동안에는 저가 선박 중심으로 해서 마구잡이로 좀 수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과도한 출혈 경쟁을 하지 않고 수익성이 높은 비싼 배를 더 많이 팔겠다라는 부분에서 선별적인 수주 전략을 내세운 거죠. 특히 3사는 올해 수주 목표를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40조로 잡았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전략의 변화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선별 수주를 해서 선가가 올라가면서 또 이익 증가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인데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새로운 선별 수주 전략을 내세운 만큼 나머지 조선 3사도 이 부분을 따를 것이다라는 부분도 올 초에 전해드렸었습니다. 올해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목표는 69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분기의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수주 현황을 좀 체크해 보면요. 대우조선해양이 조선 빅3 중에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LNG 운반선 3척 등 총 4척을 8억 달러의 수주를 했는데요. 앞서 봤듯이 올해 수주 목표가 69억 이상인데 지금 여기에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성적표를 기록한 거죠. 반면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72억 8천만 달러를 수주하면서 목표치 의 46%가량을 이미 1분기에 달성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도 25억 달러의 수주를 나타내면서 목표치의 20% 이상을 수주했는데요. 아직까지 대우조선해양 11% 정도밖에 수주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대우조선해양은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신조선가라던가 중고선가, 결국에 선가가 거의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면서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조선 3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LNG 운반선의 값도 역대 최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여기서도 3년치 이상의 일감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별 수주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그리스의 최대 해운사로부터 척당 2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두 척을 수주하면서 LNG 운반선의 역사상 최고가 규모의 수주를 따낸 상황이고요. 올해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성적표에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가 기대감을 갖는 만큼 조선사들이 수주 잔고를 쌓아두면 이게 또 시차를 어느 정도 두고 나서 조선기자재 쪽으로 낙수 효과가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요. 과연 조선기자재, 피팅이라던가 이런 밸브 쪽은 그 낙수 효과를 받아갔을까요? 시세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들어서 BMT나 STX 엔진, 성광밴드만 정말 소폭 하락했다라는 부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부를 켰습니다. 특히나 하이로코리아가 20% 이상 올라갔고 한국카본도 16%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에서는 피팅이나 밸브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는 국내 EPC 업체의 해외 수주가 증가하면서 피팅 업체들의 수주풀도 확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EPC라고 하면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다 하는 업체가 될 텐데 2019년을 저점으로 해서 국내 EPC 업체의 해외 수주 저점이었고요. 연평균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수주가 늘어날 것이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LNG 관련된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피팅 관련주도 좀 볼만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두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성광밴드 앞으로 영업이익이 5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종목은 태광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조선주들 계속해서 주목해보자 얘기 드렸었는데 1분기에는 사실 2차 전지 로봇 쪽에 워낙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약간 좀 그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과연 2분기에는 기대해볼 수 있는 섹터가 될지 그렇다면 조선주, 피팅주에서 어떤 종목 탑픽으로 뽑으면 좋을지 잠시 후에 진만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가나 준비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먹거리로 NFT와 슬립테크를 낙점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전해졌는데요. 신사업 TF를 가동해서 가전 쪽에서의 수요가 둔화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신사업으로 좀 어떻게 회복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NFT는 워낙에 삼성전자에서 그동안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섹터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립테크라고 하면 수면과 기술의 합성어가 될 텐데요. 말 그대로 꿀잠을 잘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기구가 되겠죠. 그쪽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NFT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SGA 솔루션즈가 17% 이상 올랐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부터 삼진 등등의 종목들 상승불 켰는데요.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NFT 얘기도 오랜만에 접하는 것 같아요. 조선 피팅 그리고 시간 허락하면 관련해서 NFT도 전략 챙길 수 있으면 담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IRA 관련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2차 전지만 관심을 받았는데 사실 태양광 쪽도 우리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태양광도 IRA 빚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IRA 관련해서 30%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려왔던 이야기들 모두 다 신재생을 더 강경하게 키워보자라는 기조들 많았죠. 이후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 42.5%로 늘리겠다. 그로 인해서 2030년까지 태양광 신규 설치 수요 2배 이상 늘린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이 산업은 성장할 거야라고 말했어요. 다만 모든 태양광은 아니고
괜찮은 쪽으로 인페이즈, 미국의 어레이테크, 솔라 엣지 등을 꼽았습니다. 인페이즈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태양광 인버터 관련한 종목이죠. 주가 50%더 오를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서 유럽향 수출이 가정용으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EU에서 이런 신재생 모멘텀을 받을 때마다 이 종목이 좀 거론이 되곤 합니다. 뭐 어찌됐건요. 국내는 어떤가 봤더니 올해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국내 종목들은 그렇게 막 썩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하나솔루션이야 거래가 이제 재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거래 재개되고 나서 기대감이 좀 많았었는데 주가는 되려 내린 상황이고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갭 메우기 갈 거야라는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OCI가 뭐 30% 정도 올랐고 현대에너지솔루션 10% 정도입니다. 과연 IRA 모멘텀 받고 태양광도 갈 수 있을까 궁금해지던 찰나에 어제 이런 이슈가 들려왔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6일에 하나솔루션 조지아 공장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1월 달에 하나솔루션이 이 카터스빌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달튼 공장을 확충하겠다.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한 2,500개 추가될 여지가 있다라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그때 미국의 반응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다라며 박수를 보내는 느낌이었죠.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멘텀이 장 외에서 추가가 되면서 시간 외에서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이 대명에너지, 하나솔루션 등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중 반영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하나솔루션 2032년까지 세제 혜택 8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광 모멘텀 받을까 싶었는데요. 이런 찰나에 미국에서 태양광 종목들이 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건 스탠리 등에서 퍼스트 솔라를 필두로 해서 투자 등급을 강등한 것이 조금 영향을 줬어요. 아이선, 빈 글로벌, 퍼스트 솔라 등의 종목들 하락했습니다. 다만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그리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좀 투자 방향 설정에 반영을 해야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국내와 미국 태양광 따로 떼서 볼지도 전략을 챙겨봐야겠죠. 궁금하실 내용들 지금부터 전략 넣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은 혼조였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뭐 단기적으로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오펙 플러스 감산, 그게 인플레를 건드릴지 말지인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시장 전략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고용 동향도 나오고 우리 삼성전자 실적도 있고 해서 좀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전략을 제시를 드리면은 사실 어제 이제 미국장도 보시면 제조업 지수가 꺾여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셌습니다. 저는 사실 빠졌으면 어제 굉장히 많이 빠질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다 이거를 말아 올리더라고요. 즉 이제 아직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씩 균열이 나고는 있는데 이 균열이 깨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깨졌을 때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를 드렸는데 깨졌을 땐 가장 먼저 탈출하셔야 됩니다. 이익도 가장 먼저 실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한번 깨지게 됐었을 때 그 파급력은 굉장히 어마무시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라앉는 배가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탈출하시는 이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서 일단 어제도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1조 원 가까이 선물 매도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 게 원래 이제 작년에 해서 가장 안 좋았을 때 보시면 1조 원 매도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매도 폭탄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시장이 계속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또 1조 원 매도하면 또 바스켓 다음날 바로 채
태우는 액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날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좀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외국인들의 오늘 순매수가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혹여나 수급 이제 대장주들의 수급이 빠진다 하더라도 뭐 이제 반도체라든지 OLED라든지 얼마든지 뒤를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존재를 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8.5조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용잔고는 사실 비율로만 따지면 작년에 가장 안 좋을 때보다도 이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사는 종목들의 신용잔고 비중이 이제 10% 가까이 근접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한 번 정도 흔드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결국 2차 전지 내에서 돈이 돌고 있는데 폐배터리, 광물 혹은 포스코 그룹주 이런 쪽에서 좀 더 관심을 둬야 될 종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뭐 이익을 실현하자 쪽이세요? 저 폐배터리 쪽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2차 전지는 테마주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외형적인 성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나눠지고 있고요. 여기서 애매하게 걸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최근에 뭐 자이글도 보시면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사실 이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주가 상승률은 가장 매력적으로 나타났고요.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LNF 같은 기업들은 아예 외형적으로 성장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폐배터리 시장의 좀 단점은 처음에 너무 고평가를 받아서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테마성 이슈들을 보시면 1,500억 전후에 시가총액이 4,500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1조 원이 넘는 시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려면 시적 모멘텀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2차 전지가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과연 IRA 법안까지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슈를 동반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렇기 전까지는 지금은 일단은 저는 정리를 지켜보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일단 폐배터리 시장은 아직은 추가적인 모멘텀, 이제 공급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2차 전지가 하락할 때 가장 먼저 하락하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롱텀으로 보시기에는 지금은 조정을 봤었을 때 재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 재매수 관점으로 긴 시각 접근하시는 분들은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IRA 관련해서 지금 진만쌤이 여러 번 저희랑 얘기했던 종목이죠. 엔캠 같은 경우 어제 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이제 포인트로 이제 엔캠 같은 기업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밀렸죠. 전해질이나 전해, 그 다음에 동박 같은 경우는 사실 분리막. 동박 분리막 사실 음극재 양극재에 비해서 반도 못 갔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 이제 키 맞추기가 살짝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접근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충분히 좋은 기업들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엔캠도 제가 미국에 공장 짓기 때문에 부지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 드렸고, 어제 주가 급등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엔캠도 그렇고 동화 기업도 이제 동화 일렉트렉이 미국의 법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사실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밀렸던 기업들은 SK 아이테크놀로지나 이제 SKC 같은 종목들 조금 더 주가 상승률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시세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 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세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섹터로 가보죠. 조선과 피팅주들 이들 또한 반가운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기자재 쪽 위주로만 긍정의 시각을 많이 주셨었잖아요. 네. 좀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사실 조선 업계는 지금은 이제 사실 소외주죠. 지금 이제 이런
주가 탄력성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사실 뭐 몇천억 원의 수주, 이제 뭐 사실 공시실에서는 6,700억의 이제 수주를 받았다고 하지만 주가는 요지부동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지속성의 유지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데 단발적인 모멘텀만 조선주들은 갖고 있다. 근데 기자재나 혹은 이제 피팅 3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분기마다 하나씩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을 오히려 기대해봐도 될 만한 상황에서 정말로 잘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피팅 3사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고요. 단순히 조선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금 글로벌 업체들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같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작년부터 계속 이제 호평을 받았고요. 올해도 추가적인 성장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이제 건전한 조정 이후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있는 기술적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시세 한번 기대해보고 대신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나 피팅 3사 위주로 보시면은 모멘텀이 훨씬 더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 딱 꼽아주신다면요? 네, 저는 한 종목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하이로코리아 하이로코리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는 이제 따로 이제 오후 방송에서 한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리가 굉장히 좋고 기술적인 부분도 좋고요. 이제 사실상 피팅 3사 중에 기술적인 위치가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하이로코리아 한번 추가적으로 시세 분출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이로코리아 피팅 밸브 쪽 종목입니다. 관심 높여보자라고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쪽도 좀 제대로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 기대치에 못 미치던 상황에 미국 태양광도 내려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사실 급락이 나왔을 때가 사실 기회죠. 이제 사실상 비중을 늘리고 평균 단가를 낮추거나 혹은 이제 신규 입장으로는 매수하기 정말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사실 IRA 법안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하나솔루션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계 증권사에 좀 이제 무지막지한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인 투자들 분명히 호재라성 이슈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밀리네 속절없이 밀리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드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비중을 늘려도 될 만한 상황, 즉 이제 스트롱 바이라 그러죠. 요즘 이제 증권사에서 스트롱 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지금 강력 매수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시장은 새로운 섹터를 원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가 급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멘텀 이제 계속적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이제 주가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는 이제 유가가 오른 게 오히려 반사수혜로 친환경 쪽이 좀 받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급등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지금 조용할 때 사셨다가 이제 가장 화끈했었을 때 파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거고 지금은 잔잔하기 때문에 정말로 모아가기 좋은 시기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 하나솔루션 등등의 종목들이 있죠. 그중에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의 시각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마스픽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순환매 다음 주인공 자동차 부품주. 결국에는 자동차 생산 시설이 늘어나는데 초점을 두신 건가요? 네, 1분기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있으면 이제 금요일부터 이루어질 것 같은데 1분기 때 최강자가 현대차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 삼성전자를 좀 제치면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자동차는 그런 이제 좋은 이야기들에 비해서 사실 좀 덜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 만성차는 현대차가 만드는데 이제 2차 전지주들만 오르는 그런 이제 기이한 현상인데 사실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사실 자동차들은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도 되는 상황인데 사실 수급을 많이 뺏겼던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수급의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가장 탄력을 받기 좋은 시기다. 즉 이제 조용할 때 사기 딱 좋은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조금 가벼운 종목 두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인지컨트롤스와 구형테크 두 종목 가져와 봤고요. 각각의 모멘텀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국 이제 IRA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두 종목 한번 굉장히 기술적인 위치도 매력적인 구간에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미국 쪽에 추가적인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 같이 가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짤막하게 보유 매도 의견으로만 답변 주세요. 재룡전기도 봐야 되고 저희 어제 그제 관심을 크게 받았던 G2파워. G2파워 같은 경우도 3월 9일 종목인데 40% 이상입니다. G2파워와 재룡전기, 어제 재룡전기 13% 올랐거든요. 네. 정리할까요? 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둘 다? 드리겠고요. 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두 종목 모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또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이제 그런 장세고요. 거래량이 붙은 종목만 붙은 이제 상황인데 사실 여기서 매도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어제 사실 밀리는 자리였었는데 또 네. 버텼거든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시세까지 같이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일 강한 장대 양봉을 이제 기준봉으로 해서 여기가 이탈되지 않으면 충분히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기술적인 팁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간 허락한다면 몇 개 더 보고 싶은데 일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장과 각 섹터 그리고 AS 종목까지 살펴주셨네요.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